안녕하세요. 홍영표의 진실토크의 홍영표입니다. 오늘은 586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586 세대입니다. 62년생입니다. 586, 우리나라의 기득권이 됐습니다. 독재, 타도, 민주화를 외치던 30년 전의 대학생 586들은 지금 50대 중반 후반을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곳곳에서 이미 기득권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와 도덕을 앞세우면서 그 데모운동을 가열차게 하였던 운동권들은 지금 여당의 주사파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주사파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러니 청와대에도 운동권 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러한 운동권 출신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가는 꼴이 이런 586 세대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반미, 반일, 그리고 반자유주의 그런 정책들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86이 더는 이 나라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86이 더는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들은 적폐라고 떠들었던 상대방의 그 부패와 상대방의 그 거짓말들, 그것보다 더한 지금 신적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진리와 도덕을 그렇게 내세웠던 조국 씨의 경우를 보면 실은 얼마나 그들이 더 우파들보다 더 위선적이고 더 거짓적이고 더 폐악적인 그런 집단인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좌파들의 민낯을 보여준 조국 사태, 그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유재수 감찰 무마와 울산 선거 개입은 벼락 맞을 일입니다. 어떻게 청와대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개입합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선거를 같이 치르는 같은 야당의 협의 없이 어떻게 선거법을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들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 나라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야, 백원우, 너희들 다 죄 받는다. 니들이 진지하게 책임졌다면 그 수사관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뭐가 됐든지 니네들이 시킨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너희들 잘못한 거 다 불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건 그거 감찰관실의 업무 대상이 아니잖아. 왜 정치인 거는 수사 이첩하고 정작 수사 이첩해야 할 유재수 건 같은 경우는 왜 무마하고 쌈 싸먹었냐? 정적 찍어내기 사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던 70년대 80년대 독재 정권하고 뭐가 달라? 오히려 그보다 더한 거 아니야? 이거는 청와대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이 분노로 온몸을 떨며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태우 TV에서 했던 절규입니다. 이른바 백원우 특감 반원으로 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A 수사관, 그에 대한 진실은 우리 국민들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의공표 사실을 워낙 지금 정권에서 쪼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발표를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다만 김태우 씨는 A 수사관 사망의 책임이 그의 상관이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관은 6급이고 그 위에 상사들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지 주도적으로 밑에서 자신들이 뭐 일을 꾸며서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김태우 TV의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진상을 속속들이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라도 그 수사관의 죽음과 청와대 별동팀, 김기현 첩보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우리들 병원 대출 사건 등 일련의 호박넝쿨을 계기로 운동권 수뇌부가 총체적 자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운동권이 자살골을 넣고 있는 거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다 말기로 갈수록 악수를 두다가 수렁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지금의 586 이 패거리들 NL 내셔널 리버레이션 민족해방 패거리 민주당이죠. 586 PD 피플스 디모크라틱 민중민주주의 패거리족 정의당이죠. 이 586 NL 민족해방 패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50여 명 넘는 주사파 패거리들,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태까지 자기네들 정의가 진리가 도덕이 아주 그냥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서 큰소리 땅땅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운동권 586의 아주 그 더럽고 구역질 나는 민낯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국이한테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사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이렇게 순진한 국민들이 이러한 좌파들이 얘기하는, 주사파 빨갱이들이 얘기하는 이런 정의, 도덕, 공정 완전히 속아 넘어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586 이 집단이 어떻습니까? 586 세대 유감이라는 책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부모 층에 올라타서 독재자가 이룬 성장의 과실을 먹으며 10대를 살았다. 다른 독재자가 내건 교육개혁으로 20대를 살았다. 반독재자가 해준 200만 가구 아파트 청약으로 중산층이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눈 감고 허용해준 소악들이 모여 만든 거악, 권력 독점, 사교육 시장 장악, 공공기관 법인카드로 내연녀와 데이트, 이러한 말은 사실은 위선적 기득권 집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이들 586 집단의 폐악은 여기까지면 족합니다. 더 이상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보고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개인 비리, 민정수석관실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리들, 특히 선거 개입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그것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먼저 직접 나서서 586 주사파 이 패거리들을 이용해서 나라의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를 망쳐버린 이러한 엄청난 반헌법적인 행위, 분명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꼭 심판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과 그 586 패거리들을 꼭 심판하여 자유를 찾아와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반문 아래 다 뭉치십시오. 황교안 당으로는 필패합니다. 안철수를 끌어들이든지 유승민을 끌어들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반문을 전부 총집합시켜서 문재인과 그 586 주사파 빨갱이들을 척결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많이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가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